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가족이란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기도 하고 미워하면서도 결국은 내 편인 사람들.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커피 향기 속의 비밀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 한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자영인의 카페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윤자영, 올해 58세.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카페를 꾸려나가고 있는 여자였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연 거였습니다. 자영 씨는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커피를 직접 볶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손 많이 가는 일을 하냐고 했지만 자영 씨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커피 볶는 향이 집 안가득 퍼질 때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서울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어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였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입으로 살아갔죠. 아들 현우도 대학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공장을 운영할 자신도 없었고 아들은 자기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뭔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였죠. 카페라고는 하지만 사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여기서 화투치고 농사짓는 아저씨들은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영 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골 손님 중에 박순옥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83세의 할머니인데 매일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자영아, 혼자 사는 게 심심하지 않냐? 내가 볼 때는 너 같은 사람이 혼자 있기엔 너무 아깝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커피 만들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가끔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현우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며느리 소희와는 더욱 멀었어요. 전화통화도 어색하기만 하고 손자 지훈이는 할머니보다 게임이 더 재미있다는 듯 했죠. 현우는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몇 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내 소희는 호텔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고 둘 다 너무 바빠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영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서로 말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어쩐지 벽이 있는 것 같았고요. 명절에 가끔 서울집에 가면 며느리 소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게 해주고 예의도 바르게 지켰지만 마음의 문은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췄어요. 고마워, 소희야. 정말 맛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죠. 손자 지훈이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오면 인사는 하지만 금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곤 했어요. 그런 자영 씨에게 유일한 위로는 카페였습니다. 손님들이 자영 씨 커피가 제일 맛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말해줄 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서 힘이 났어요. 어느 날은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영아, 너 아직 젊은데 혼자 사는 게 쓸쓸하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이라도 해. 자영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복잡한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한 번 가정을 꾸려봤는데 아들과도 소원해진 마당에 새로운 사람과 뭔가를 시작할 자신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손을 잡고 큰 가방 2개를 끌고 말이에요. 어머님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소희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항상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던 소희가 거의 맨 얼굴에 가까웠어요. 자영 씨는 깜짝 놀랐지만 일단 안으로 들였어요. 그래, 들어와. 현우는 어디 있어?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요. 소희는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게 신기한지 이것저것 만져보고 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우와, 뒤에 산도 있어. 엄마, 저기 닭도 있어. 평소 서울에서만 살았던 지훈이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 툇마루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까지 다 새로웠죠. 자영 씨는 손자가 반가웠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걱정이 됐어요.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소희야, 밥은 먹고 왔어? 지훈이도 배고플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가 온 첫날 밤, 자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희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지훈이한테도 평소와 다르게 예민하게 대했습니다. 지훈아,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할머니 귀찮으시잖아. 아니야, 괜찮어. 지훈이가 재밌게 노는 걸 보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 자영 씨가 말했지만 소희는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소희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영 씨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소희는 카페 일을 도왔어요. 원래 서울에서 유명 호텔 셰프로 일했던 사람이라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커피는 못 만들어도 간단한 샌드위치나 케이크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있기가 미안해서요. 고마워. 그런데 소희야,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많이 힘들었지? 소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희가 만든 샌드위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데도 맛이 전혀 달랐거든요. 빵을 토스트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고 야채도 특별한 방식으로 절여서 넣고 소스도 직접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자영신의 며느리가 왔네, 서울 사람이네, 말도 곱게 하네라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희가 만든 음식을 맛본 할머니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만들었어? 그냥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소희는 수줍게 대답했지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도 시골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엄마 여기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라고 불평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개구리 잡으러 갈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넘어지지 말고.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을에서는 소희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자영 씨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자영 씨, 며느리가 남편 바람나서 온 거래. 시내에 사는 내 조카딸이 그러는데 서울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더라고. 자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거야? 글쎄,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 조금만 안 맞아도 바로 헤어지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친정도 안 가고 시댁으로 왔다는 거야. 그럼 친정에서도 안 받아준 거 아니겠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식당을 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도망 온 거래. 그러니까 친정도 못 가고 여기로 온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했다가 다 망하잖아.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씨 아저씨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들은 건 다른데 며느리가 서울에서 사고를 쳤다더라고. 음주운전인가 뭔가 그런 걸로 문제가 생겨서 피해다가 내려온 거래. 자영 씨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소희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소희가 이런 시선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 수군거리는 소리, 소희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용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장 보러 나가도 될까요?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해? 내 집이나 다름없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자영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어느 날은 소희가 혼자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여자 뭔 일이 있어서 저렇게 숨어 사는 걸까? 글쎄, 멀쩡한 며느리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올 이유가 있나?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 온 건 아닐까? 요즘 젊은 남자들 술만 먹으면 손부터 올리잖아. 소희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해명하려고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울면서 왔어요. 엄마, 할머니들이 우리 욕해.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서 나쁜 일 했다고 해.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지훈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할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야. 그럼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엄마도 나쁜 일 안 했어? 당연하지.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엄마도 나쁜 일 같은 건 안 했어. 그냥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야.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지훈이가 잠든 후에는 혼자 울고 있는 소희를 자영 씨가 봤어요. 그날 밤 자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희가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희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을까?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훈이까지 힘들어하는데 소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니 그러더니 눈물을 똑똑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도 힘드시죠? 제가 갈게요. 내일 당장 나가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영 씨는 당황했어요.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는데 소희가 오해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현우 오빠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망쳐놨어요. 무슨 소리야? 뭘 망쳐놨다는 거야? 저희 때문에 어머님까지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 들으시잖아요. 저희가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소희는 벌써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곳에서 지낸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했어요. 어머님이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자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며느리를 더 따뜻하게 대했어야 하나?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볶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뭔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들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엄마, 난 여기가 좋은데 왜 가야 해?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서울로 돌아가야 해.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여기 산도 있고 친구들도 생겼는데. 개구리도 잡고 닭도 보고 너무 재밌어. 지훈이는 정말 이곳이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맨날 학원 다니고 게임만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었거든요. 자영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손자도 다 내 가족인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어요. 소희야, 잠깐만. 엄마가 어제 말을 잘못했나 보다.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걱정이 되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예요. 저 때문에 어머님도 힘드시고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소희는 계속 짐을 쌌어요.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 같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혹시 소희 씨 맞죠? 소희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맞는데요. 편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 김입니다. 남자는 소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소희는 그 봉투를 받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아,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자영 씨는 급히 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소희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변호사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남편분이 어제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영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구속? 우리 현우가 왜 구속돼? 편지를 다 읽은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현우 오빠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와 함께 IT 회사를 만들었는데 투자자들한테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어요. 자영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니. 처음에는 현우 오빠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현우 오빠도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고발했어요. 모든 서류가 현우 오빠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소희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려고 했어요. 집도 팔고 제 적금도 다 깨고.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자영 씨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훈이라도 안전한 곳에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정말 안 되면 지훈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다 감옥에 가게 되면 지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영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야,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때문에 어머님도 힘드실까봐. 어머님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런 일까지 떠맡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현우 씨가 구속되면서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검찰에서도 소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자영 씨는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그럼 우리 현우가 정말 사기를 친 건가? 아니에요, 어머님. 소희가 급하게 말했어요. 현우 오빠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요. 사업 파트너가 오빠 몰래 투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서류가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아들 현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소희야.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다 해결됐어. 진짜 사기꾼을 잡았어. 나는 완전히 피해자였던 게 확실해졌어. 현우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업 파트너가 현우 몰래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던 거였어요. 현우는 순전히 이용당한 것뿐이었는데 피해자들은 현우도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경찰이 김 대표 집을 수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내가 전혀 모르는 통장들, 내 도장으로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김 대표가 혼자서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다 나왔어. 자영 씨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현우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그리고 소희야, 너는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함께 해결했을 텐데. 현우는 아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었던 거 알아? 내가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당신이 잘못했다면 지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보야, 나는 내가 더 중요해. 지훈이도 중요하지만 너까지 잃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함께 있어야 지훈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거잖아. 변호사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현우 씨는 완전히 무혐의고 김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됐어요. 피해자들한테도 상황을 설명했고 이제 현우 씨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지훈이는 아빠가 왔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자영 씨는 드디어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 여기 정말 좋아. 개구리도 잡고 산에도 올라가고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여기서 재밌게 지냈구나.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말했어요. 제가 자주 연락도 안 드리고 엄마 혼자 두고 그리고 이런 일까지 생겨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자영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고. 소희도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여기 와서 말도 안 하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소문만 나게 하고.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담만 줬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카페에서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느꼈어요. 현우도 어머니께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닌지, 소희와 지훈이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럴 때 엄마한테 연락했어야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엄마도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엄마한테 실망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영 씨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바보야, 엄마가 널 언제 실망한 적 있었냐? 내가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기가 너무 좋아. 산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공기도 맑고. 자영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현우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서울 일 정리하고 여기서 살까 해요. 도시 생활이 너무 팍팍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가족끼리 함께 살면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소희도 동의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셰프로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카페 일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고요. 몇 달 후 자영인의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희의 요리 솜씨와 현우의 사업 경험이 더해지면서 작은 시골 카페가 유명한 맛집으로 변했습니다. 소희는 도시에서 배운 레시피를 시골 재료와 접목시켜서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은 처음에 그런 어려운 음식 누가 먹으라고 했지만 막상 맛을 보고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맛있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소희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우리가 늘 먹던 감자인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할머니, 비법이 있어요. 감자를 삶을 때 허브를 조금 넣고 으깰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유 대신 두유를 쓰면 더 부드러워져요. 소희는 마을 할머니들한테도 요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재료로도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소희가 참 똑똑하네.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호텔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쓰시는 재료가 훨씬 신선하고 좋아요. 도시에서는 이런 재료 구하기도 어려워요. 현우는 서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온라인 마케팅과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서 멀리서도 주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와요. 소희가 만든 케이크랑 잼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요. 블로그에도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우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산물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어차피 좋은 농산물이 많은데 제대로 포장해서 도시에 파는 시스템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도 도움을 주셨어요. 현우야, 내가 젊으니까 이런 일 좀 도와줘. 우리 마을 농산물이 정말 좋은데 팔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소희를 의심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자영신의 며느리 정말 대단해.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다니. 지금 보니까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겠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지. 어느 할머니는 소희한테 직접 사과도 했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영문도 모르고 이상한 말을 했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순옥 할머니는 특히 소희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소희야,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복이 많은 애야.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다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정말 복이 많아요. 자영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모르면 추측하고 추측은 때로 진실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걸요. 나도 처음에는 소희가 뭔 일로 온 건지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다려주길 잘했네. 카페는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자영 씨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지훈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희는 자영 씨에게 요리도 배우고 자영 씨는 며느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누르시면 손자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지훈이 사진 보내줄 수 있겠네. 현우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온라인으로 파는 일이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마을이 정말 유명해질 것 같아요. 카페도 유명하고 농산물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 그럼 좋겠네. 마을이 활기차지면. 1년 후 자영이네 카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되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고 여행 가이드북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현우는 이제 매일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소희는 자영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요. 할머니, 내가 커서 할머니 카페 물려받아도 돼? 그래, 우리 지훈이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어느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자영 씨가 말했어요.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이보다 좋을 게 없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바쁘게 살 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소희도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진짜 집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최고야. 할머니도 엄마도 아빠도 다 최고. 그날 밤 자영 씨는 오랜만에 정말 깊이 잠들었어요. 가족이 모두 함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소통 부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서요. 윤자영 씨처럼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가족과 조금씩 멀어지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며느리나 사위와는 어색하고 손자 손녀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관계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버티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희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어려움을 나누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니까요. 또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영 씨처럼 58세에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네 가족이 서울에서 바쁘게 살 때보다 시골에서 함께 살면서 훨씬 행복해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소원해진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반응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라요. 가족이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